이분이 S클래스를 사실 수도 있대. 그때가 언제야? 뭐 24년 12월이래. 요때 제가 캘린더에 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손님이 12월에는 S클래스를 사실 수 있으니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안 놓친다는 게 좀 포인트예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있는 거고 친구도 있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저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되게 지독하게 해요. 그리고 우선 영업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욕심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넌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 하는데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영업을 해?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팔지. 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욕심이 우선 많고요. 큰애를 낳고 산후조리원 당연히 첫애니까 갔었거든요. 조리원에 가면 이제 아이를 주기적으로 엄마들 이거 모유한다고 선생님들이 데려가거든요. 그럼 그런 시간에 맞춰서 저는 제 할 일을 하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전화하고 거기 다 PC가 있으니까 다 로그인할 거 하고 일할 걸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말하는 거나 일이 다 돼요. 다 돼요. 이렇게 누워만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 물론 제왕절개를 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일하는 데는 막 몸을 쓰는 건 아니니까 계속 일을 했고 전화할 거 하고 뭐 문자 보낼 거 보내고 다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전만 되면 제가 PC 앞에 앉아갖고 공용 PC 앞에 앉아갖고 일을 하니까 저 산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되게 웅성웅성 됐던 것 같아. 그렇다고 제 성격에 막 아줌마들하고 막 애기애기하면서 이런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저는. 뭐 산후조리원 동기 뭐 이런 거 많다더라고, 엄마들. 근데 전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일만 하니까. 아이 데려가면 일만 하고 아니면 자고 이게 다여서 산후조리원에서도 그렇게 일을 계속하고 전화 받을 거 다 받고 해서 손님들은 제가 애를 낳고 낳았는지 모르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네. 계속 일을 하고 전화도 잘 되니까. 고객 관리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고객을 좀 확장시켜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객 관리를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고객을 유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손님이 오늘 차를 안 살 수 있잖아요.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써요. 이 홍길동이 어쩌고저쩌고 뭐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내가 기억을 해야 될 뭔가 키워드. 예를 들면 체격이 좋으심, 피부가 되게 좋으심 뭐 이런 식의 저의 키워드만을 해서 그분의 이력을 제가 다 주소록에 넣어요. 고객님 차는 구입 시기는 언제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꼭 물어보죠. 그러면 뭐 내년에나 볼게요. 내년 가을쯤 볼 것 같아요. 뭐 12월에쯤 볼게요. 이런 게 뭔가 저한테 주잖아요. 그럼 제 캘린더에 내년 3월에 홍길동 고객님 차량 진행사항 확인하고 넣어놔요. 그럼 제가 내년 3월에 홍길동님이 3월에 산다는 걸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손님 수가 많으니까. 근데 오늘처럼 아침에 이걸 떼서 쭉 보면 홍길동님이 작년 여름에 와서 3월에 산다고 그랬었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님들도 놀래고 저는 제 일정이니까 저의 일을 하는 거고 언제 계약했고 언제 서비스를 받았고 이런 걸 다 히스토리를 남겨요. 그러면 이 손님이 1년 차 되면 정기점검이 있을 거고 뭐 또 보험도 가입하실 수도 있을 거고 금융이 만기돼서 끝날 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캘린더에 다 넣어놔요. 이제 제 캘린더인데요.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어떻게 그 많은 손님을 기억을 하냐죠. 기억을 못 하거든요. 손님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손님이야. 그러면 홍길동 손님을 제가 찾습니다. 이 손님은 이미 저한테 많이 뭐 입금권 확인하고 매출 진행했고 2년차 안부통화해서 정기점검 받았고 다음에 이제 이분한테 제가 전화해야 될 포인트가 이분이 S클래스를 사실 수도 있대. 그때가 언제야? 뭐 24년 12월이래. 요때 제가 캘린더에 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손님이 12월에는 S클래스를 사실 수 있으니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저희가 이제 차를 사면 기본적으로 무상점검이 3년인데 3년 또는 10만 킬로 그거 안에 마지막에 싹 챙겨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루라도 지나면 다 돈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점검을 미리 제가 안내를 드리죠. 그래서 마지막 점검 통화하라고 25년도에 제 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 그러고는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저의 오늘 스케줄을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내년 5월, 내년 3월 몇 월 며칠에 오늘같이 이렇게 뽑으면 제가 잊고 있었던 홍길동 손님에 대한 일정을 제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 손님 2년차 전화하기, 뭐 무슨 손님, 뭐 GLS 안부 통화하기 이런 게 다 있으면 얘를 다시 전화를 해서 손님을 컨택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고 말씀드려요. IQ가 낮고 이러니까 그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메모 습관이 있어서 그걸 계속 메모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을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컨택한다는 게 저의 어떤 좀 꼼꼼함이나 메모 습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안 놓친다는 게 좀 포인트예요. 네. 안 놓쳐. 저한테 살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대기 계약 해놓으면 출고가 안 되고 해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차를 샀거나. 그럼 꼭 전화 드려서 여쭤보기도 하고 왜 해약을 하는지도 꼭 여쭤보죠. 진짜로 타 브랜드를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정상 아는 사람한테 사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형편이 안 돼서 차를 못 사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걸 기약을 하죠. 이 손님은 3년 뒤에 뭐 이렇게 또 제가 꼭 나중에 이사님한테 꼭 살게요.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또 뒤에 넣어놔요. 예를 들면 BMW 뭐를 샀어요. 그러면 이 손님은 3년에서 5년만 타는 손님이야. 그러면 리스가 끝날 쯤 제가 전화를 하죠. 원장님 그 차 잘 타고 계세요? 뭐 이제 리스 끝날 때 됐는데 저번에 저한테 벤츠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간 손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해약을 해도 이 손님이 나랑 이렇게 기본적인 뒷판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의 디스커션이 된 손님이면 기록을 다 해놓고 캘린더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 고객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수입차를 많이 타본 분들이면 그렇게 영업하고 고객 관리를 받은 딜러가 없었대요. 그러니 저를 그냥 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자기애가 강해요, 제가. 전 제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모토예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있는 거고 친구도 있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기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만족해 하면서 하는 거? 제가 돈을 잘 벌어야, 그리고 제가 건강해야 여기에다 의지를 안 할 거고,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안 줄 거고, 회사에서 내가 차를 또 잘 팔아야 제 몫을 또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많은 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오글거리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저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엄마들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자녀들 소중하지. 소중하고, 내 너무 안 아픈데. 눈에 너무 아파요. 그리고 가족 열 손가락 안 아프다는데 다 틀려요. 때때마다 얘가 이쁠 때가 있고 제가 이쁠 때가 있고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희생해서 막 이러는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들 내지는 아빠들이 우선 본인들의 걸 잘하면 자녀들도 그걸 따라와서 이해를 할 거라고 봐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튼 애들을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세일즈를 정말 사랑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제가 자동차를 파는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IT 장비도 팔고 여러 개를 팔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일즈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이게 사는 거 자체가 다 세일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도 정말 많은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세일즈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와서 창업했는데 잘 되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본적으로 세일즈 마인드가 있고 그게 좋은 말로 마케팅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뭐란 좋은 어떤 어휘들을 많이 쓰지만 결국엔 다 사람 상대에서 세일즈거든요. 그걸 이제 뭐 어디서도 이렇게 되게 예쁘게 주셨는데 그 마인드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가 벤츠를 팔아서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굴삭기를 팔 수도 있고요. 집을 팔 수도 있고요. 냉장고를 팔 수도 있고 정수기 팔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는 세일즈 직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뭔가를 이렇게 팔 수 있는 거를 쭉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제가 요즘 이제 영상 촬영하고 책 미팅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지금의 트렌드가 4050 여성분들이 어떤 주 소비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손님들이 오시면 남성분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걸 결정하고 구매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고 열광해주고 이렇게 찾아주시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들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요즘 대부분 다 맞벌이들을 하시니까 저렇게 할 수 있네, 저런 친구가 있네 하는 거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녀분이 있어서 경력 단절이 됐던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려니 너무 힘든 거야.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그래서 친한 친구들도 정말 훌륭한 재원들이 되게 고연봉의 일을 하다가 아이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오려니 정말 할 일이 없대요. 그런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물론 출산 지금 너무 우리나라 출산율 저조하다고 난리인데 당연히 출산해야죠. 출산하고 일을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안 쉬었으면 좋겠고, 물론 물론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다시 나와서 일을 하려니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 그런 분들도 물론 힘든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저는 계획을 해서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고 또 여성분, 아내분이 많이 도와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딸, 아들이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조물주가 왜 부부가 아이를 낳게 했는지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라고 부부가 아이를 낳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두 분이서 잘 도와서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자녀들 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본인들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일을 하면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하는 엄마들을 정말 응원하고요.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아직은 사회가 여성들, 남성들 이렇게 구분하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일하기 힘든 사회거든요. 특히나 세일즈 쪽에선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버텨서 지금까지 일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